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국내 댄서들이 세계적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이른바 스트리트 댄스는 한국을 대표하는 공연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KBS 광주방송총국은 스트리트 댄스 저변 확대를 위해서 배틀 라인업인 광주 공연을 공동 주최했습니다. 광주가 국내는 물론 세계를 대표하는 춤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성현 기자입니다. 빈 자리 없이 꽉 찬 공연장. 화려한 조명, 빠른 박자와 신나는 음악에 맞춰 댄서들의 화려한 공연이 이어집니다. 힙합과 팝핀, 왁킹과 프리스타일까지 다양한 장르의 길거리 댄스를 관람하기 위해 전국은 물론 해외 팬들도 찾았습니다. 여행으로 다시 한국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광주도 꼭 이렇게 엄청 큰 배틀이 있어서 꼭 가고 싶어서 해보고 싶었어요.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최정상급 댄서들의 특별 공연 역시 관람객들에겐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항상 서울에 제가 직접 올라갔어야 했는데 이제 굳이 올라가지 않아도 이렇게 광주에서도 이런 행사가 열린다는 게 굉장히 뜻깊은 것 같습니다. 댄서 꿈나무 양성을 위해 2013년부터 시작된 배틀 라인업 인 광주. 지역을 대표하는 춤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 KBS 광주방송총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 스트릿 댄스라는 문화를 즐기시는 많은 분들이 광주를 좀 찾아오게 만들고 싶은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그런 좀 되게 지역에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행사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국내외 1,100여 명의 아마추어 댄서들이 참여해 치열한 예선전 등을 거쳐 4개 장르별 본선 진출 8개 팀이 1대1 승부로 우승자를 가립니다. 광주시도 내년부터 이 행사에 참여해 지역 대표 축제로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아마추어 춤꾼들의 끼와 열정을 느낄 수 있는 2022 배틀 라인업인 광주는 오는 28일 오후 7시 40분부터 KBS 1TV를 통해 방송됩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무안과 용암의 가금농장 3곳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가운데 전라남도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농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을 조사한 결과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을 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과태료 부과와 정책자금 지원 배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염원 제거를 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집중 소독 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 농장주가 기본 방역 수칙을 이행했는지 특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병원성 AI 현장을 방문해서 방역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나주시 왕곡면의 거점 소독시설 현장 등을 찾아 AI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지난달 15일 장흥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7개 시군 15곳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으며 무안과 영암 등에서도 H5형 항원이 검출돼 AI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탈춤의 유네스코 인류 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기획 공연이 오는 18일까지 창원에서 열립니다. 탈춤이 어떻게 세계를 사로잡았는지 과거와 현재의 춤꾼이 함께 소통하는 무대를 선보입니다. 네트워크 소식 창원방송총국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성오광대 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인 백발의 전수자 윤석 선생과 20대 젊은 제자들이 얼굴에 탈을 벗고 무대에 섰습니다.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해 탈춤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춤 자체의 멋을 관객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유네스코의 탈춤이 또 등재되어서 계속 이어서 우리의 좋은 문화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전통 음악을 새롭게 해석하는 정가악회가 마련한 공연 탈춤은 탈춤. 탈춤 예능 보유자뿐 아니라 오광대를 배운 젊은 춤꾼 그 광대까지 무대를 주름 잡습니다. 흑백 필름과 컬러 비디오 테이프에 등장하는 영상 속 70년대에서 80년대 춤꾼과 전통 음악을 재해석한 민요풍 노래가 만나 과거와 현재의 예술인들이 함께 무대에 선 듯한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탈춤이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활기차게 살아 움직인다는 사실을 연출한 것입니다.
옛것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좀 변화되는, 좀 달라진, 그리고 요즘 감성에 맞는 음악과 연결하면 사람들과 관객들과 좀 더 쉽고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지 않을까? 고성 오광대 춤과 함께 북청 사자춤, 양주 별산대 놀이 등 다양한 한국 탈춤의 진수를 함께 무대에 녹여냈습니다. 한국 탈춤 기획 공연은 탈춤은 탈춤과 그리스 비극 오레스테스 3부작을 탈춤으로 재해석한 아가멤논 두 작품으로 오는 18일까지 3.15 아트센터에서 관객들을 맞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제주 송악산 유원지는 제주 사회에서 수십 년 동안 난개발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제주도가 중국 자본이 소유한 유원지 땅을 모두 사들이기로 해서 난개발 논란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제주방송총국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1995년 유원지 지정 이후 30년 가까이 난개발 논란의 중심에 있던 송악산. 2013년 중국 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400여 객실 등을 짓는 유원지 개발 사업을 추진했지만 환경훼손과 경관 사유와 논란 속에 도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올 하반기 들어 일대 토지의 개발 행위 허가가 묶였고 유원지 지정마저 해제되면서 신해원 측이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신해원이 소유한 땅을 모두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땅을 매입하는 대신 신해원은 소송을 취하하기로 뜻을 모은 겁니다. 매입 대상은 170필지 40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감정평가를 거쳐 가격을 정하는데 내년에 30%를 내고 나머지 금액은 2024년 12월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 보전과 함께 인근 알뜰이 비행장에 조성되는 평화대공원과 송악산 지질탐방 등을 연계하는 다양한 활용 방안 모색에 앞으로 제주도는 도의의 동의 절차를 거친 뒤 내년 1회 추경부터 예산을 확보할 계획인 가운데 다만 앞서 검토됐던 문화재 지정 방안은 포기하면서 모두 지방비로 매입할 전망입니다. 송악산 개발을 반대해온 시민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 제대로 된 관리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주도의 평화만이 아니라 한국의 평화를 위해서 발을 뗄 수 있는, 그리고 진정한 제주의 평화의 섬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한편 지속 가능한 송악산 관리와 지역 상생 방안 마련 용역은 이달 중 최종 보고회가 열릴 예정인데 송악산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상생도 모색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가라입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상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고 이금주 태평양 전쟁 희생자 광주 유족회장이 추모 1주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어제 오후 광주의 한 카페에서 고 이금주 회장을 추모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민 모임은 또 최근 외교부 제동으로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이 무산된 양금덕 할머니에게 우리들의 인권상을 전달했습니다. 5년 넘게 가동이 중단됐던 한빛원전 4호기가 발전을 재개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어제 오전 3시 40분 한빛 4호기 발전을 재개하고 오는 15일 전 출력에 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빛 4호기는 경납 건물 벽면 콘크리트에서 공극 140개가 발견되면서 2017년부터 가동이 중단됐으며 지역민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한빛 4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했습니다. 광주 희망교실 사업이 내년에 중단될 위기에 놓이면서 교육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저소득층 가정 등
학생의 적응을 돕는 희망교실 사업이 2013년 도입된 이후 교사와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 속에 교육복지 우수 모델로 평가를 받았는데도 시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사업비 30억 원을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희망교실 사업이 낙인 효과 등 부정적 평가에도 지적받아왔다며 사업비 30억 원은 학교별로 교복 구입 등으로 분산 배분했다는 입장입니다. 개방형 직위인 광주 시립미술관장직이 석 달 가까이 공석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9월 초 시립미술관장직 공모에서 자격자 없음으로 재공고를 결정했지만 아직까지 후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시립미술관의 내년도 사업계획 확정 등 일부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달이나 내년 초쯤 재공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서 시립미술관장직 공석 사태는 당분간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광주시청 야외 스케이트장을 올겨울에도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와 6억 5천만 원의 운영비 부담 등으로 시청 야외 스케이트장을 올해도 개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루 평균 1,000여 명 이상이 이용한 광주시청 야외 스케이트장은 코로나19가 발생한 뒤 2020년부터 3년째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시속 150km 직구를 갖춘 외국인 우완 투수를 영입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으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3시즌과 마이너리그에서 8시즌 동안 활동한 외국인 투수 아도니스 메디나와 총액 63만 6천 달러에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기아 타이거즈는 소크라테스와의 재계약에 이어서 2명의 우완 투수를 영입하면서 내년 시즌 외국인 선수 구성을 마쳤습니다. 이번 주 찬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우선 오늘도 어제보다 1에서 7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광주가 0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7도로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본격적인 추위는 내일 오후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수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2도, 낮 기온은 무려 1도에 머물겠습니다. 한편 어제 내몽골고원과 고비 사막에서는 황사가 발원했습니다. 이 황사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오늘 밤 서해상부터 영향을 주겠고요. 내일은 광주 전남 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요. 아침 기온 영광과 담양 영하 1도로 아침 추위가 찾아왔고요. 낮 기온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9도, 광양 11도로 어제보다는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8도, 진도와 완도 9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9도에서 1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 사이에도 다시 눈 예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